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막 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이 한국 증시는 뭔가 모든 악재를 다 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당시 때도 가장 많이 빠졌던 증시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느냐 이런 소리가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근데 지금 그러면 주린이 분들이라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포인트를 짚자면 네. 일본, 네. 엔화,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미국 달러 미국 달러 달러? 인덱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탈리아 채권입니다. 이탈리아 채권. 네,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우리나라가 방금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답을 제가 드리자면은 네. 우리나라가 전쟁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제일 약세고 네. 우리나라는 항상 뭐만 하면은 두들 맞냐?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 뭐 이렇게 지루하냐? 네. 맞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체 GDP 상에서 대부분이 무역으로 결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외부 시장, 이제 수출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좋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서로 쎄쎄쎄하면서 네. 화해할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때 그때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유럽도 뭐 위기 사태에 서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들이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식량 위기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밀 수출 4개월 금지한다지. 네. 또 어제는 푸틴 대통령이 뭐 핵전제는 불가피하다 이런 네.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저희 시장 더 두드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라면 제가 제 시나리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만의 이제 뭐 제가 따로 무당은 아니고 네.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상적으로 그리고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향후 시장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이 말에서 이어가자라면은 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2년물의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라는 말은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 둘 간의 차이가 금각 자체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2022년도 4월 달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도 0에 가까워졌죠. 네. 자, 마이너스 됐다는 소리는 뭡니까? 단기물 채권과 장기물 채권이 교차되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되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되었다? 뭔가 악재스럽죠. 네.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가 됐을 경우에 100%의 확률로 여태까지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났다는 소리가 다시 말해가지고 2년 동안 돈 빌려주는 사람이랑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10년 동안 돈 빌렸을 때 더 이자를 많이 내야 되죠. 네. 근데 2년 동안 빌려주는 게 더 이자를 많이 내는 수준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시장이 향후 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암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지금 올해만 들어가지고 지금 2번 정도가 경기 침체 사이클 자체가 나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NBC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CFO 상대로 이제 22명 상대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었는데 100% 정도로 전부 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14% 정도고요. 그다음에 내년 정도 1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70%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럽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채권과 연관성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대륙이 유럽입니다. 자, 유럽이 되게 힘든데 네. 왜 힘드냐면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옆에 서졌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항상 송수관으로 천연가스를 40% 정도 공급받았던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이번 주에만 유럽 내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상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공장들도 멈췄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일 힘든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포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지금 제일 힘든 건 뭐냐?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가 위험한데 거기다 대고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GDP 대비 200%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터질지 말지가 고민입니다. 과거 12년도 때 높았었다가 지금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그때 2012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유럽
재정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는 노란 톡방에서 다 교육들은 제공해 드릴 텐데. 자,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1970년대부터 신흥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셨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스리랑카나 이런 프론티어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디폴트 발생되었다. 네. 이런 뉴스들도 보시잖아요. 그런 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서는 이제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먼저 이제 빚에 허덕여가지고 부채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외환위기가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997년도 때 외환위기가 터졌던 이유도 상당히 이제 외환 보유고는 적지만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야, 빚 갚아줘. 채권을 교환하러 갈게. 너네 달러 좀 줘라고 하는데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외환위기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탈을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인 우상향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많은 양의 양적 완화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신흥국들이랑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지금 금리 상승했을 때 지금 부채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정말로 암울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점인 건 맞아요. 지금 사고 싶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네. 그리고 정말 싼 주식들 정말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대비 여러분들도 계산하시면 되게 싼 주식 정말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싼 건 맞는데 올라갈까? 더 빠질 것 같고. 그쵸. 올라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년 전망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개예요. 박스권으로 기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네. 이미 지금 그러면은 신규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쭈루룩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FOMC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FOMC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제 기준금리 0.75% 인상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끝이냐라고 했는데 FOMC의 주된 이제 주된 아젠다는 네.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꺾는다, 파괴한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네.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고 향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언제나 성장주 같고. 그쵸.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들의 심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왜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뺀다라는 거는 향후에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한 심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파월이. 그렇죠? 이번 FOMC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날 기준으로 나스닥이 과하게 빠진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때 0.75%포인트 올린 건 거의 28년 만의 일이고 완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그날 당일에는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선물 옵션이 좀 영향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는 올랐습니다. 네. FOMC 당일에는 굉장히 이제 강세가 돼가지고 이제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저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FOMC 발언 이후로 실제로 차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쭉 빠졌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올랐던 이유는 그래도 파월이 뭔가 도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0.75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네. 0.75 발표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나스닥과 다우랑 이제 S&P 500이 빠졌습니다. 근데 올랐어요.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파월이 인터뷰에서 뭐라도 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내줬습니다. 더 강하게 뭐라 말했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아예 빼겠다라는 거겠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에너지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하지만 일시적인 CPI 같은 경우에 식료품이나 에너지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고요. 파월도. 그러면은 뭘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코어 CPI를 잡는다는 건데 코어 CPI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를 인플레이션을 잡아놔야지 그래야 향후에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 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날까지 이틀 전이죠. 이틀 전까지만 기록된 건데 이렇게 되다가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강하게 빠졌고요. 고점 대비 5% 가까이 이제 빠지면서 미국도 나스닥 저점 갱신했었죠. 네. 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제가 전날에 딱 보면서 이제 전날 시장 보면서 한국이 개장이 2,360포인트 개장한다라면은 이거 반대 매매가 장난 아닐 텐데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났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시 자금을 좀 봤을 때 자, 이 밑에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밑에 부분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이제 미수금이거든요. 자, 이게 증시에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 부분이 이제 미수라는 건데 미수라는 거는 이제 D+2, 그러니까 이틀 동안만 이제 보유해서 이제 판다는 겁니다. 레버리 네. 태워가지고 15일 날, 6월 15일 날 기준 시장에서 2,450포인트를 깨지면서 반등을 해주면서 종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등을 한다 이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를 때려박았습니다. 신용은 반대매가 나왔었는데 미수는 박았어요. 자, 그런데 그날 다음부터 더 빠졌죠. 오늘 투매가 나왔던 것도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투매가 나온 것도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 6월 15일 날 기준으로 시장이 저점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 자리죠. 이쪽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나오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수를 넣었는데 오전에 살짝 정도 상승했었다가 그 다음부터 쪽 빠졌던 거는 미수금이 물량이 많이 청산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지금 사실상 신용이나 미수 물량 자체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지금 라인 때부터 더 강하게 안 빠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시장은 같이 빠질 거고요. 네. 올라가는 건 차별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 너무 좋았어요. 네. 시장은 그래도 좀 차별적으로 네. 올라갈 것이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종목 드린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수익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수익률 자랑을 너무 안 했었네요. 네.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우리가 수익을 봤었고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리고 네. 사료 관련주들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무려 67%입니다. 이거는 선취매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알맞게 아주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 때 타이밍 적절하게 알려드렸었고요. 네, 또 맞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태양광 대장주였는데 네. 43% 수익을 봤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은데 앞으로 지금 종목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만 갖다 댄다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앞으로 어떤 섹터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살짝 뭔가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잠시나마 이제 상승이 나온다 했었을 때 네.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이 정도만 되면은 진짜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맞아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손 집히는 대로 사더라도 올라갔었어요. 네.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동성을 다 빼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생각되냐면은 굉장히 원래는 타격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던지더라도 다트를 던지더라도 다 맞는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목표물이 좁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섹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지 어떤 섹터가 좀 더 후순위로 밀리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마 저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일부 뭐 이래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sek터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종목마다에 따라서 선별적인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물탈 시기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물탈 시기라기보다는 새롭게 밑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른 종목이나 이런 쪽에서 손실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감소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화석연료 에너지, 네. 그다음에 식료품, 그다음에 방산입니다. 방산. 그렇죠. 네네. 이 4가지가 사실상 제일 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주가랑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쌉니다. 방산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에너지랑 그다음에 식료품인데 식료품은 지금 고밸류예요. 언제 어떻게 투명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은 조금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이제 그 뭐였죠? 화석연료. 네. 화석연료 섹터. 그다음에 이제 방산 섹터. 이렇게 3가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시장 빠진 가운데서도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주 중에서도 네. 혹시 관심 종목이 있으실까요? 관심 종목 관련돼 가지고 저는 총 3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건 네. 노란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저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란톡방 내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빠지더라도 회복하기 가장 빠른 업종이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건데 유럽에서 지금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돼서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하게 40% 정도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탈피를 할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겨울이나 내년의 여름이나 이럴 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 에너지 충당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아젠다였는데 그 아젠다가 이번에 밝혀졌죠. 태양열, 천연 그리고 풍력, 그다음에 원전 쪽으로 나온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인프라를 설치할 것이다. 원래는 예측치가 2050년도까지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20년 동안 빨리 당겼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원래 에너지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 부분에서의 멀티플이 2050년도까지 멀티플을 가졌다라면은 이 멀티플을 굉장히 빠르게 당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굉장히 급등이 났던 이유가 네. 이런 멀티플을 앞당겼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멀티플이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있었고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거지만 향후 지금 시장 봤을 때 제일 급한 거는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3개 정도의 관심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따로 알려주시겠다고 하네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어플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스캔만 해주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해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이더라도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도 플러스로 만들 수 있게끔 바로 기회입니다. 바로 방송 보시는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방송 시간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데 12분 뒤면 우리 또 일주일간 못 봅니다. 네. 그 일주일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이 시장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